이준석 대표와 이 조수진 단장의 갈등이 표면화된 어제 윤석열 후보는요.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세대죠.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한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신지혜 씨가 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니까 더욱 든든하고. 사단에서 제일 큰 오신 거예요. 후보님도 많이 털어줄 것을 미리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 전당부대 우리 작년에 한번 데리고 가는 것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자, 어제 깜짝 영입이 발표된 신지혜 부위원장은요, 과거 이준석 대표와 여러 차례 논쟁을 펼쳤던 사이로도 유명합니다. 신 부위원장의 영입이 발표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당 방침을 위배하면 제지하겠다라는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지혜 부위원장의 입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내의 불안과 당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밥을 제가 대접드리려고 해요. 아직 연락은 안 했어요.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일정이 끝나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렇게 토론해서 맨날 싸우시다가 밥자리는 괜찮을래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자, 신 부위원장, 이준석 대표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싶은데, 당 내에서는요, 아직도 신 위원장에 대해서 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영역을 확장하고 이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인 건 알겠지만 오히려 당내 분란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 위원장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해오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해왔거든요. 근데 그랬던 입장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인사가 돼버린 상황이 됐으니까 해당 단체에서도 우리 단체 입장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신지혜 부위원장의 가장 큰 일종의 상징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동안에 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자기가 소중히 쌓아왔던 자산을 좀 내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입장으로 그냥 대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상대 적도 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너른 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당 안에 들어가서 과연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회의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조수진 공보단장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갈등하고 저는 맥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지혜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새시대 준비 차원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이제 영입한 인사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가 있고 거기 밑에 직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선대위 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 공보단장은 상임선대위 체계 안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후보 쪽에 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지금 조직이 두 개로 분리돼가지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신지혜 부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준석 대표를 욕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게 의아스럽다 하셨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조카 데이트 살인 사건을 변론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있죠. 말씀드렸던 근거는 뭐냐면요. 네. 일주일 전까지 네. 국민의힘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 네네. 단체에서. 그 단체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하고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으니까 네. 그 사이에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던 거 아니냐. 네.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쌀집 아저씨도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가려다가 갑자기 바꾼 건 똑같습니다. 자,
신 부위원장을 향한 당내 막말도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이요. 본인의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현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라고 해도 당의 대선 후보가 영입한 인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 지나친 선을 넘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쓴 거는 전 잘못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는 저분이 서울시당의 국민의힘 부대변인이라는데 저는 저렇게 쓴 것만 자체만으로도 저는 저분이 사과하고 직책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고 네. 봅니다. 이게 저는 신지혜 씨가 뭐 아주 페미니즘 강성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2018년에 선거공강을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낙태약 보건소 비치, 사기업 남녀 동시 채용, 성평등 이행 각서 도입, 젠더 건강센터 소출 이런 게 그렇게 아주 강성 페미니즘 운동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네. 이제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클 때 여성들은 딸들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희 이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너무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 이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청소기도 나오고 여러 네네. 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녀가 아들 딸이 거의 비슷하게 집에서 하는 일들이 비슷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생각은 20, 30대의 생각과 5, 60대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절대로 상극이어서 네.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냐. 저는 얼마든지 서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을 국민의힘에 영입한 것 자체가 무슨 문제다라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지만 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전혀 젠더 갈등 이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이걸 충분히 용광로로 녹여서 얼마든지 하나의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거는 그렇죠.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